저는 결혼 2년 차로 올해 34살 되는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며칠 전에 시어머니와 큰 다툼이 있었고 아무리 곱씹어봐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무조건 시어머니 잘못이라길래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줬거든요. 근데 남편은 당연히 친구들이 설마 당신이 잘못했다고 하겠냐고 하면서 물어볼 거면 제3자한테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곳에 사연을 남겨봅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의견 모조리 남편에게 보여주고 차후 행보를 정할 거예요. 일단 남편과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얼굴만 아는 사이로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한 케이스예요. 친구 모임에서 우연히 만났던 남편은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남자였습니다. 인물도 준수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해 보이는 게 누가 봐도 호감형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좋다고 따라다니는 여자들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남편에 비해서 모자른다는 건 아닙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운 좋게 반도체 회사에 입사해 지금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하는 일은 설계 파트에서 시운전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남편과 연봉은 비슷해요. 하지만 제게는 수입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바로 주식이죠.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한 계기는 바로 대학교 시절 경영학 수업 시간이었는데 기말고사로 모의 투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과에서 1등을 하면서 난생 처음 주식의 매력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 친구들이 쇼핑하고 놀러 다닐 때 저는 틈틈이 알바해서 번 돈으로 소소하게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공부도 꾸준히 병행하면서요. 그냥 행운만 노리면서 아무렇게나 주식을 사는 게 아닌 제 나름대로는 전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 잃기도 하고 벌기도 하고 하면서 꾸준하게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 점점 더 손실보다 수익이 커지더니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 연봉만큼 벌고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반해 남편은 저와 다르게 주식이나 펀드 뭐 이런 거 일절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안 쓰고 아끼는 게 돈을 모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보니 결혼할 당시에 제가 모은 돈 7천이었고 남편은 8천만 원으로 저보다 조금 더 모았더라고요. 비록 제가 엄마에게 제 동생 결혼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씩 드린 걸 빼더라도 남편도 군대에서 복무한 2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하면 꽤 알뜰하게 모은 편이죠. 아무튼 저희는 양가에서 큰 지원 없이 둘만의 힘으로 결혼을 했어요. 사실 도움을 받으려면 충분히 받을 수 있었겠지만 그러기가 싫더라고요. 둘 다 직장이 탄탄하니까 비록 시작은 전월세지만 금방 좋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이제는 어느덧 신혼집 전월세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인데 은행 대출 끼고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는 바람에 현재는 남편과 각방을 쓰는 상황까지 와버려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저와 남편 둘 다 현재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있다 보니 시어머니와 큰 문제가 생긴 지금의 상황이 남편에게는 엄청나게 골치가 아픈가 봐요. 시어머니가 절대로 저를 안 보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저리 피해자인 척하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일단 그날 일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평소에도 저와 남편은 양가 어머니들에게 용돈도 챙겨드리고 선물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공평하니까요. 어차피 저희는 아이를 낳지 않기로 동의한 딩크 부부인지라 지금 한 푼 두 푼 아껴봐야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그럴 바에 돈은 나중에 모으더라도 각자 어머니한테 잘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돈도 꽤 넉넉하게 드리는 편이고 종종 선물도 자주 하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대부분 제 돈으로 해드리는 거예요. 바로 주식으로 얻은 수익으로요. 저희 두 사람의 월급 중 제 월급으로는 생활비나 보험금 그리고 각종 여가 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고 남편 월급은 고스란히 은행에 모아두죠. 그리고 또 하나의 수입인 제가 주식으로 버는 돈은 항상 일정할 수가 없으니 별로 못 버는 달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또 한 번씩 왕창 벌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용돈도 추가로 드리고 또 선물도 해드리며 지내왔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주식한다는 거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돈으로 이런 선물을 해주냐고 물으실 때마다 남편과 제가 번 돈으로 해드린다고 설명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틱 던진 다음 남편에게 달려가셔서는 자기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다라고 하시며 호들갑을 떠시죠.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괜히 주식해서 돈 번다고 솔직히 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며 그냥 넘겼죠. 아마도 시어머니 성격이 묻어나고 정도를 아는 분이셨다면 말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우리 시어머니는 그리 좋은 성격은 아니에요. 늘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아들아들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거기다 저와 남편이 연봉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끔씩 저한테 어이없는 당부를 하십니다. 같이 돈 번다고 남편 할 길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맞벌이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런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인데 제가 주식해서 따로 돈 버는 걸 알면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잔소리하실 게 뻔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시어머니에게 해드리는 건 대부분 저와 남편이 함께 해드리는 걸로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와는 반대로 우리 엄마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해드릴 때마다 저와 남편에게 똑같이 고맙다고 하시거든요. 비록 제가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한 걸 아시면서도 딸도 고맙고 우리 사위도 참 고마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쩜 이렇게 시어머니와 다른 반응을 보일까 신기할 정도였는데 결국 시어머니의 본심이 드러나더라고요. 며칠 전에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 생신 선물을 사러 백화점에 갔더랬죠. 친정은 거리가 제법 먼데다가 요즘 허리며 무릎 관절이 안 좋아 고생하시는 친정엄마는 그냥 집에 계시라고 하고 시어머니만 모시고 갔습니다. 일요일이라 그런지 백화점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코로나 시국도 어느 정도 완화돼서 그런지 발디딜 틈도 없이 손님들로 꽉 차 있던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 광경을 본 게 오랜만이라 어색할 정도였어요. 사실 지난달에 정말 오래간만에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주식으로 돈도 벌었고 1년에 한 번 있는 두 분의 생신이다 보니 남편과 저는 큰맘 먹고 예산을 크게 책정을 했죠. 500만 원, 남편이 100만 원 보태고 나머지 400만 원은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우리 엄마 생신날이 두 분 다 10월이라 작년에는 50만 원씩 현금으로 드렸는데 올해는 제대로 효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선물을 고르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백화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신이 나서는 시어머니에게 그러더군요. 250만 원까지는 갖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고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어찌나 놀라셨는지 눈이 왕방울만해져가지고는 연신 대박대박 거리시며 여러 코너들을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와 남편은 정말 흐뭇했네요. 자식들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드리고 또 그걸 받으신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가 최종적으로 고르신 건 명품 가방이었는데 제가 봐도 정말 예쁘고 세련된 가방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그랬죠. 우리 엄마도 저런 명품 가방으로 싸드려야겠다. 너무 이쁘다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셨는지 시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혹시 안사돈에게도 이만한 금액의 선물을 할 작정이냐고요. 그 말투가 너무 시비조여서 순간 기분이 상한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어머님과 저희 엄마에게 똑같이 할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에 이내 근심이 가득해지더니 저한테 훈계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쭉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말이 나왔으니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아무리 둘이 맞벌이라지만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시가랑 친정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돈은 언제 모을 거며 애라도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 거냐 일장연설을 하시는데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가 걱정되었으면 자기 생일 선물도 마다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선물 고를 때는 그렇게나 신나서 돌아다니시더니 막상 저희 엄마한테도 비슷한 수준으로 선물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식 걱정이 갑자기 되는 건 또 무슨 놀부심보랍니까? 거기다 시어머니가 비록 모르고 있긴 하지만 엄연히 제 돈으로 사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당연히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한 제가 인상을 쓰고 서 있으니 옆에서 남편이 안절부절하며 시어머니를 말리더군요. 엄마 왜 그래? 장모님도 곧 생신이신데 엄마보다 산 거를 사드릴 수도 없잖아. 라고 말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며 남편을 막 나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마누라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이 하는 게 말이 되냐. 너는 네가 뼈 빠지게 번 돈 이렇게 함부로 막 쓰는 게 아깝지도 않냐 등등 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뜩이나 결혼하고 돈 모아야 하는 신혼부부가 돈을 함부로 쓴다면서 야단을 치시는데 정말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친정엄마까지 비하하시면서 자기는 모임도 많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런 명품 가방이 필요하지만
안 사도는 평생 집안일만 하며 살던 양반이 이런 비싼 가방을 사줘봐야 어디 메고 다니실 데나 있겠냐고 괜히 아까운 돈 쓰지 말고 적당한 가격에 선물해드리는 게 훨씬 효율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내린 결론은 결국 그거였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해도 시가가 친정보다 우위에 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 차별을 두는 게 순리에 맞다고 하시길래 마침내 인내심의 한계점이 와버린 제가 남편을 보며 그랬네요. 도저히 이 기분으로는 생신 선물 사드리기 싫다고요. 그러니 당신은 당신 어머니 선물 사드리고 나는 내 엄마 선물 사는 걸로 하자 그랬더니 아직도 상황 판단이 안 되는 시어머니가 되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남편 손을 잡아챈 다음 계산대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로 결제를 하지 않고 뜸을 들이고 있었고 저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 성격을 잘 아는 남편이었거든요. 그러니 각자 돈으로 선물을 사자고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준비한 500만 원 중에 제 돈 400은 못 쓰게 될 걸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남편은 시어머니 가방을 결제하는 순간 자기가 준비했던 100만 원 외에도 추가로 150만 원이라는 돈을 써야 한다는 상황에 맞닥뜨리기에 부담이 된 거죠. 솔직히 저 같으면 나중에 따로 상의를 다시 하더라도 결제를 하고 봤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 아닙니까? 할부로 결제를 해놓고 그만큼 아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 돈이 너무도 아까웠는지 망설이고 망설이다 결국 시어머니에게 전부 실토를 해버리더군요.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받아온 모든 것들이 대부분 제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걸요. 생각지도 못한 진실을 들으신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자존심이 있으니 저한테 사과할 수도 없었을 테고요. 저는 두 모자가 보란 듯이 아까부터 엄마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가방을 하나 골라서 결제하고 백화점을 나와버렸네요. 그게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저 역시 잘한 게 없다고 좀 더 좋은 방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지 않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어떻게 좋게 해결했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고. 잘난 당신이 좀 말해보라고 했죠. 근데 자기도 딱히 생각이 안 나는지 아무 말도 없네요.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좋은 마음으로 비싼 선물 한번 하려고 했다가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해서야 큰 분란 없이 잘 해결했다 소리를 들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기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시어머니에게 명품 가방 사주려다 봉변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려서 놀랬네요. 대부분 제가 잘못한 거 없다고 해주셔서 남편에게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사과를 받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보여줬거든요. 예상대로 남편은 자기가 정말 잘못한 것 같다고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엄마를 말렸어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던 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웬만하면 자기 부모님은 스스로 챙기는 걸로 합의봤습니다. 그래야 의도치 않은 분란을 없앨 수 있겠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내가 상처받고 화가 난 이유는 내 나름대로 호의를 베푼 걸 가지고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점과 맞벌이인 걸 뻔히 아시는데 며느리가 시가에 돈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하시면서 자기 아들이 처가에 돈 쓰는 건 기겁을 하는 시어머니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네요. 그래서 이번은 넘어가려고요. 대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저도 이런 식으로 봐주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로 엄마는 제가 사드린 명품 가방을 받으시고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 한 소리 듣겠다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너무 이쁘다며 마트에 장 보러 갈 때나 병원에 치료받으러 갈 때조차 그걸 메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작에 사드릴 걸 하는 후회까지 들었네요. 앞으로는 친정과 시가에 똑같이 하는 건 그만하려고요. 시간은 남편 보고 챙기라고 하고 전 기본적인 것만 할 겁니다. 나머지는 친정엄마에게 집중하려고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좋은 의도로 퍼주고 퍼준 결과가 겨우 자기 아들 돈 아까우니 처가에는 돈 좀 아끼라는 소리라니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 저도 제 실속 차리면서 살겠습니다. 제 사연에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남겨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길 빌며 이만 제 사연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